이상해요. 분명히 며느리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혹시 샤워 중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아침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죠.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정밀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서울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버스표도 카드도 현금도 전부 들어있던 지갑이요. 약국 앞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6개월 만이었어요. 준혁아, 엄마야. 검사 받으러 서울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집에 잠깐만 들렀다가도 될까? 아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저는 괜찮은데 지금 집에 수진이가 있어서요. 좀 불편해할 것 같은데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갈게. 1시간이면 돼. 아, 네. 제가 수진이한테 말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한테도 이제는 짐이 됐나 봐요.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갑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아들 아파트까지는 제법 멀었어요.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30분 넘게 걸어갔죠. 다리가 아파서 몇 번이나 쉬었어요. 여름 햇볕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로비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정말 반가웠어요. 잠깐 앉아서 숨을 돌리고 인터폰으로 아들 집을 불렀어요. 1205호, 땡땡, 땡.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눌렀죠. 땡땡땡. 여전히 무응답이에요. 분명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해놨다고 했는데 왜 안 받는 걸까요? 샤워 중이거나 화장실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눌러보려고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혹시 아들이 수진이한테 말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수진이가 일부러 안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36살까지 혼자 지내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까요. 엄마,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1년 정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하고 예뻐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전세금 2억은 제가 내줬고 결혼식 비용도 반반 나눠내자고 했는데 신랑 측이 좀 더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제가 좀 더 냈어요. 혼수도 꼼꼼하게 챙겼죠. 며느리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신경 많이 썼어요. 김치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사줬어요. 어머님, 너무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의 바르구나 생각했죠. 결혼 후 첫 명절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수진이는 어떤 음식 좋아해? 갈비찜이랑 잡채 좋아한대요. 그래서 갈비를 좋은 걸로 사서 정성껏 찜을 만들었어요. 잡채도 당면을 미리 불려서 야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어서 와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차도 안 막혔어요. 그래도 고생했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저는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했어요. 설거지도 아들한테 시켰죠.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게 했고요. 시집 와서 불편할 텐데 우리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의 집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잖아요. 제가 잘해주면 며느리도
저를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명절이 지나고 3개월쯤 후에 저는 아들 집을 처음 방문했어요. 친척 모임이 서울에서 있어서 가는 김에 들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오전에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마중을 못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수진이는 집에 있을 거예요. 1시간 후면 제가 돌아올게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보고 아들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마트에 들러서 과일이랑 음료수를 샀죠. 처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인터폰을 누르니까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잘 지냈어? 준혁이는 아직 안 왔지?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신혼집답게 예뻤어요. 이것들 식탁에 놓을게.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여름이라 덥긴 했는데 에어컨을 켜서 시원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물 한 잔 주겠다는 말도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날이 덥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 네.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만 봐요. 저는 목이 말랐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저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안에 부엌 찬장에 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직접 떠다 주는 게 아니라 위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 가서 물을 찾아 마셨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죠. 시부모님은 잘 계시지? 네. 건강하시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만 하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준혁이가 많이 바쁜가 봐. 우리 그냥 갈까 하는데. 그러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러실래요? 그러세요. 마치 제가 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나왔어요. 떠밀리듯이요. 밖으로 나오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40분도 안 돼서 나온 거예요. 물 한 잔 마시고 나온 거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엄마 그냥 집에 갈게. 너 바쁜 것 같아서.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다음에 봐. 네. 다음에 오시면 밖에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밖에서 보자고. 왜요? 왜? 집에 가면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요. 집에 누가 오면 불편해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 한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라는 말이 없으면 안 갔죠. 이번 명절엔 여행 갈 거니까 너희끼리 잘 지내.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부담 안 갖게 지냈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밥 먹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게 된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인터폰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죠. 도대체 왜 안 받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치킨 배달하는 기사님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치킨 박스를 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사님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205호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이요. 그리고 문이 바로 열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1시간 넘게 아무리 눌러도 대답 없더니 배달 기사님 벨은 바로 받는 거예요. 기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길래 저도 얼른 따라갔어요. 저기요, 혹시 1205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집 사람이거든요.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거의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일부러 배를 안 받은 거라고요. 12층에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1205호 앞으로 걸어가고 저는 살짝 뒤에서 따라갔죠. 땡. 기사님이 배를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네, 여기요. 수진이가 화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치킨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어머님, 안 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 집에 있었네. 벨 10번도 넘게 눌렀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 그게 방금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약 사러 약국 갔다 왔거든요. 외출했다고? 배달 기사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른 치킨을 건네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상하네. 나 1시간 넘게 로비에서 기다렸는데 너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못 봤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그게 지하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 너 차 없잖아. 준혁이 차는 회사에 있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었죠.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고 어지러웠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TV가 켜져 있었어요. 넷플릭스 화면이었죠. 소파에는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과자 봉지랑 음료수 캔이 여러 개 있었어요. 편하게 쉬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시어머니 벨은 못 받고 치킨 주문은 할 수 있어.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 좀 주겠니? 네. 수진이가 부엌에서 물을 떠다 줬어요. 마지못해 하는 게 티가 났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물을 마시고 소파 한쪽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준혁이는 언제 와? 1시간 후요.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에 왔을 때처럼 불편한 침묵이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제가 화가 나 있었거든요. 수진아, 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내가 그렇게 불편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1시간 넘게 벨 눌러도 안 받고, 배달 음식은 바로 받고. 이게 무슨 짓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때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마 준혁이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머님 왔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준혁 오빠가 곧 온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벌써 2시가 넘었어요. 아침 9시에 병원 갔다가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녔으니 지칠 만도 했죠.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요. 그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싶었죠.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출산하면 쓸 물건들도 미리 사서 보냈죠. 아기 옷, 기저귀, 젖병. 초보 엄마가 당황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준비해줬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연락이 늦게 왔어요. 엄마, 어제 수진이가 아들 낳았어요. 어제.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진이 부모님이 와 계셔서 연락을 못 했어요. 처가 부모는 바로 달려갔는데 저는 하루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서운했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그래, 산모랑 아기는 괜찮아. 네, 다 건강해요. 조리원은 언제까지 있어? 2주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조리원으로 찾아갈게. 엄마, 조리원은 면회 제한이 있어서요. 그냥 집에 온 다음에 보는 게 어떨까요? 응, 그래, 알았어.
조리원 면회를 거절당한 거예요. 처가 부모는 매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진이 친구 인스타그램 보니까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리원에서 찍은 거요. 처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요. 그 사진에 제가 없었어요. 돌잔치 때도 그랬어요. 제가 100만 원을 돌잔치 비용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돌잔치 사진을 보니까 제 자리는 구석이었어요. 처가 쪽은 전부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뒤에 친척들이랑 앉았죠. 엄마, 죄송해요. 자리 배치를 수진이네가 해서. 준혁이가 미안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냉대였거든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 집에 왔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안 왔어요. 엄마, 아기가 어려서 멀리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래, 이해해. 조심해야지. 대신 설날에는 갈게요. 근데 설날에도 안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수진이 부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 보고 싶대요. 응, 알았어. 그렇게 명절 때마다 혼자 보냈어요. 아들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전부였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사진도 제대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준서 사진 좀 보내줄래? 카톡으로 부탁하면 답장이 늦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사진 한 장 덜렁 보내주고요. 근데 수진이 인스타에는 매일 사진이 올라와요. 친정 부모랑 찍은 사진, 친정 조카들이랑 찍은 사진. 그런 사진들은 잘만 올리더라고요. 나는 손주 할머니가 아닌가. 서러웠어요. 정말로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비위 건드리면 아들도 힘들어질까 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고부 갈등 있으면 바로 멀어진다잖아요. 내가 참으면 되지. 며느리 기분 안 나쁘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꼴을 당하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돈도 많이 도와줬고, 명절 때 오면 정성껏 대접했고, 손주 돌봐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도 돼 있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이런 냉대였어요. 배를 눌러도 안 받고, 배달 음식은 바로 받고. 저는 정말 불편한 사람인가 봐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준혁이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준혁이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1시간 반 전에. 네? 준혁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눈을 피했죠. 엄마, 수진이가 벨 못 들었나 봐요. 미안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시간 넘게 벨 눌렀는데 대답이 없더라. 근데 치킨 배달 벨은 바로 받더라고.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이게 오해야.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 벨은 안 받고 배달 음식 벨은 바로 받는 게 오해야. 저는 준혁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얘기를 해봐야죠. 진정하라고. 나 지금 진정하고 있어. 오히려 너무 진정한 게 문제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못 들었어요.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샤워. 머리도 안 젖었는데. 그리고 1시간 넘게 샤워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니까 더 이상 변명을 못하는 거죠. 준혁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따지시면 수진이가 힘들어요. 수진이가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병원 갔다가 지갑 잃어버려서 너한테 연락했잖아. 그런데 내 와이프는 나 없는 척 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집도 정리 안 돼 있고. 집 정리? 내가 지금 TV 보면서 치킨 먹고 있었잖아. 정리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저도 제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불편해. 내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오시면 누구나 불편하잖아요. 준혁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실이잖아요. 오빠도 어머님 오신다고 했을 때 불편해했잖아요. 준혁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맞아. 너희한테 나는 불편한 사람이지. 근데 말이야, 수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네 결혼할 때 전세금 누가 냈어?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2억, 내가 냈어. 결혼식 비용도 내가 더 많이 냈지. 산후조리원비도 300만 원 보냈고 돌잔치 때도 100만 원 보냈어. 그리고 명절 때마다 너희 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 너 손 하나 안 까딱하게 했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내가 내 집에 갔을 때는 어땠어?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주고 40분 만에 쫓아냈잖아. 그것도 모자라 오늘은 벨도 안 받고. 나 지금 심장 검사 받고 지갑도 잃어버려서 돌아갈 방법도 없어서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돈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 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훨씬 더 많이 해주세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아예 집을 사줬대요. 전세도 아니고 매매로요. 그리고 애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봐주고요. 저희 엄마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올라와서 준서 봐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애 봐준다고 안 하셨잖아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내가 애 봐준다고 안 했다고? 네, 한 번도 먼저 제안하신 적 없으세요. 너네가 부탁을 안 했잖아. 내가 가면 불편해할까봐 조심한 거야. 그렇게 조심하실 거면 돈도 주지 마세요. 저희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준혁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빠도 어머님 오신다고 했을 때 짜증냈잖아요. 나한테 엄마 왜 오신대? 그러면서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혁아, 그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대답해봐.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싫었던 건 아니고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너희 생활?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그래, 너희 생활이 중요하지. 근데 말이야, 너희 그 생활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준 거야? 엄마, 전세금 2억, 결혼 비용 1천만 원, 산후조리 원비 300만 원, 돌잔치 100만 원, 명절 때마다 용돈, 준서 생일 때마다 선물. 이거 다 누가 준 거야? 내가 로또 당첨돼서 준 거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남편 일찍 보내고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했어. 손이 얼마나 부르트고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너 결혼시켜줬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너희한테 나는 불편한 사람이야. 돈은 받으면서 사람은 불편하다고?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한 가정이에요.
어머님 인생이랑 저희 인생은 달라요. 계속 간섭하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버려 뒀잖아. 하지만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가 신경 쓰여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피곤하다고요. 그럼 나는 안 피곤했을 것 같아. 너희 명절 때 올 때마다 얼마나 준비했는데,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음식도 골라서 만들고, 집도 깨끗이 치우고,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좋아하니까 한 거지. 너희가 행복하면 좋겠어서 한 거야. 근데 그게 다 내 혼자만의 바람이었나 보네.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진정하고 얘기해요. 난 진정했어.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보여.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 있으면 너희 불편하잖아. 그게 아니라 지갑은 없지만 친구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서 갈게. 더 이상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서운하시면 앞으로 저희 집에 안 오시면 돼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저는 돌아서서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걱정하지 마. 다시는 안 올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혹시 너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알아?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준혁 오빠 명의 아니에요? 아니, 준혁이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전세 계약 내 명의야. 집주인이랑 나랑 직접 계약했어. 너희는 그냥 살고 있는 거고. 둘 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금 2억 내가 냈다고 했잖아. 근데 집주인이 계약자가 직접 와서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내 명의로 했어. 너희 신용 문제도 있었고 해서 내가 계약자로 들어간 거야. 몰랐어? 준혁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 명의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바꿨어.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 집은 법적으로 내 거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다음 달이 계약 갱신식이지. 2년 됐으니까 나 갱신 안 할 거야. 전세금 뺄 거야.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요? 너희가 알아서 해. 독립한 가정이라며. 그럼 진짜 독립해봐.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돈이고 내 명의인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한테 불편한 시어머니 노릇하기 싫어.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울면서 다가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 말 맞아. 당연한 거야.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해줘야 하는 것도 있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연기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너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래? 아니면 집 잃을까봐 그래?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그래, 그럼 물어볼게. 아까 전에 한 말들 진심 아니었어?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다른 집 시어머니는 더 잘해준다고 했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지. 그 말들 다 거짓말이야.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봐, 대답 못하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던 거야. 지금 우는 건 집 잃을까봐 우는 거고.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준혁아 화가 나면 진심이 나오는 거야. 평소에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다 들었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갱신 안 한다고 할 거야. 다음 달 말이 만기니까 그때까지 집 알아봐. 한 달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전세 구하려고 한 달 넘게 발품 팔았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아기도 있잖아요. 준서. 그래, 내 손주지. 근데 나 그 애 1년에 몇 번이나 받게. 3번, 4번. 그것도 너희가 할 수 없이 보여줄 때만.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바쁘다고 했잖아. 그건 돌잔치 때도 나 구석자리에 앉혔지. 너희 친정 부모는 앞자리에 앉히고 조리원 면회도 거절했고 나는 손주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돈 주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왔어요. 명절 때마다 너희 오면 준서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 장난감도 사놨고 근데 너희는 친정만 가더라. 핑계는 많았지. 아기가 어려서 길이 막혀서 수진이가 피곤해서 그렇게 핑계 대면서 내 집은 안 왔잖아. 어머님, 나도 손주 얼굴 보고 싶었어. 안아보고 싶었고 밥 먹이고 싶었어. 근데 너희는 그 기회조차 안 줬잖아. 돈만 받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수진이가 문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비켜. 싫어요. 어머님 보내드릴 수 없어요.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빼면 저희는 어디 가요? 전세금 2억 없으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럼 월세 알아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월세 비싼 거 모르세요? 저희 월급으로 어떻게 월세 내고 살아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독립한 가정이라며.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해? 1시간 넘게 벨 눌러도 안 받고 치킨은 바로 받고 시어머니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한 게 누군데?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났겠지. 나도 지금 화났어. 엄청 화났어.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지는 것 같아. 저는 수진이를 밀치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놔라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혁이 놀라서 손을 놨죠. 나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 효도도 안 바라고 연락도 안 바라. 그냥 내 돈이나 돌려받고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 말씀은 너무 뭐, 야박해, 매정해. 근데 준혁아,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명절 때마다 안 오고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야?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나는 손주 사진 한 장 없어서 보여줄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눈물이 또 났어요. 그래도 참았어.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냥 내 돈만 필요했던 거더라. 사람은 필요 없고,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왜 명절에 안 와? 왜 손주 안 보여줘? 바빠서. 다 핑계잖아. 진짜 이유는 나를 안 보고 싶어서지.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 못하잖아. 그게 답이야. 저는 현관을 나섰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울고 준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구나. 로비에 나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한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야, 명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갑 잃어버려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집에 가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10만 원만. 어디야? 내가 갈게. 친구가 30분 만에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명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저는 영숙이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영숙이가 화를 냈어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준혁이도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내가 바보였어. 계속 잘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줄 알았어. 잘한 거야, 집 빼는 거. 그런 애들한테 왜 집을 주고 살아? 근데 영수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무슨 소리야. 전혀 안 심해. 오히려 지금까지 참은 게 대단한 거야.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야, 너도 너의 인생 살아야 해. 자식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게 쉽게 되니?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알아. 근데 내 아들은 이미 자기 가정이 있잖아. 이제 너도 너를 위해 살아야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나? 근데 다음날 아침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제 마음을 몰라요. 미안한 건 어제 일이고 집은 따로 문제라는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 안 바뀌었다. 다음 달 말까지 집 알아봐라. 그리고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김명자입니다. 1205 전세 계약 있잖아요. 다음 달 만기인데 갱신 안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기일에 집 비워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준혁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한 달 안에 집을 어떻게 구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도 너무하세요. 우리 혈육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혈육? 혈육이면 어머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벨 눌러도 안 받아. 치킨은 바로 받으면서 그건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준혁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6개월에 한 번 밥 먹는 게 전부잖아. 그것도 내가 돈 내고 명절에도 안 오고 손주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집은 내가 계속 대주길 바라. 그게 말이 돼? 나도 이제 내 노후 준비해야 해. 전세금 2억 있으면 나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살 거야. 엄마 혼자 사시는데 왜 집이 필요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혼자 살면 집 가지면 안 돼? 너희는 집 있어야 하고 나는 없어도 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집은 다음 달 말까지 비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에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제발요. 준서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서를 들먹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손주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준서를 정말 생각한다면 벌써 보여줬겠지. 지금 준서 얘기하는 건 그냥 나를 설득하려는 거야. 답장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카톡이 왔어요. 준혁이한테서도 수진이한테서도요. 엄마, 전세금 2억을 한 달 안에 어떻게 마련해요? 어머님, 월세 찾아봤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엄마, 부탁이에요. 6개월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 씹었어요. 답장 안 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준혁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제 집으로요. 엄마, 문을 열자마자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있어. 나 저녁 먹어야 해.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준혁이가 따라왔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아들, 아들이 6개월에 한 번 보는 게 아들이야? 제가 바빴어요. 바빠. 너 인스타 봤어. 주말마다 수진이네 친정 가서 놀던데. 처가 부모님이랑 고기 먹고 여행 가고. 그럴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볼 시간은 없어.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 어제 변호사 상담받았어. 변호사요? 응. 전세 계약 해지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하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계약 만기 전에 통보했으면 문제 없대. 그리고 계약자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대.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받은 돈 계산해 봤어. 전세금 2억, 결혼비용 1천만 원, 산후조리 원비 300만 원, 돌잔치 100만 원, 명절 때마다 용돈 30만 원씩 3년이면 360만 원, 준서 생일 선물들 대충 200만 원, 총 2억 3,960만 원, 거의 2억 4천이네. 나 혼자 평생 모은 돈이 3억 좀 넘어. 그 중에 2억 4천을 너희한테 쓴 거야. 80%를 너희한테 준 거지. 내가 남은 6천만 원으로 노후 준비해야 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전세금 2억은 꼭 돌려받을 거야. 그걸로 작은 집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살 거야. 내 노후니까. 엄마, 정말 저희가 그렇게 밉나요? 밉다기보다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너 나 사랑해? 당연하죠. 엄마, 그럼 왜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와? 왜 전화도 안 해? 손주도 안 보여줘? 그건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 근데 행동이 없잖아. 나한테 필요한 건 돈만이었어. 인정해.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식었어. 엄마,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해줘. 다른 집 시어머니는 더 잘해준다고 했지? 그럼 다른 집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준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돈댁이세요? 저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돈댁, 우리 아이들로 제가 전화드렸는데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뭘 너무 했는데요. 집을 갑자기 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준서도 있는데. 사돈댁, 그럼 사돈댁이 전세금 2억 내주시겠어요? 그게 못 내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노후 자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자식이라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사돈댁 딸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병원 갔다 왔는데 집에 있으면서 벨도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했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도와줘야 해요? 그건 수진이가 잘못했죠. 근데 애는 애고 집은 집 아니에요? 사돈댁도 자식 편 드시네요. 그럼 사돈댁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못 도와줘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 준혁이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구했어요. 월세로요. 그래, 잘했네.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보증금 1천만 원에요. 빡빡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니까. 준혁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최소한의 관심이었어.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얼굴 보고 손주 좀 보여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너희는 그것도 안 했잖아. 돈만 받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요.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다음날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집 잘 비웠습니다. 전세금 2억 입금해 드렸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억이 들어와 있었죠.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야. 저번에 얘기했던 집 있잖아. 그거 사려고. 진짜 잘 생각했어. 영숙이가 소개해준 집은 작은 빌라였어요.
방이개의 거실, 주방.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계약하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집을 예쁘게 꾸몄어요. 새 침대, 새 소파, 새 식탁. 평생 남 위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혁이에요. 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게 수진이가 다음 주에 수술해요. 자궁근종이래요. 그래, 큰 수술이야. 아니요, 간단한 거래요. 근데 수술하면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 이래서 전화했구나 싶었어요. 준혁아, 미안한데 나도 바빠.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거든. 네? 노인분들 식사 보조하고 청소 도와드리고. 보람 있어. 엄마가요? 응,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리고 다음 주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수진이 엄마한테 부탁해봐. 나는 못 도와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그 후로도 가끔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명절이라고, 준서 생일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근데 다 거절했어요. 바빠서 못 가. 돈은 안 보낼 거야. 너희끼리 잘 지내. 처음엔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꼈고요. 어느 날 영숙이가 물었어요. 명자야, 후회 안 돼. 아들이랑 연 끄는 거. 후회? 하나도 안 돼.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응. 예전엔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내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나를 위해 살잖아.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그래, 잘한 거야. 가끔 준서 생각이 나긴 해요. 내 손주니까. 근데 억지로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나를 원하지 않는데 굳이 가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작년 설날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답장 안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어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제야 연락한 이유를 알았죠. 돈이 필요해서요. 답장했어요. 나도 빠듯하게 살아.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요즘은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 가고 저녁엔 TV 보거나 책 읽고요. 누가 물어봐요. 손주는요? 자식은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있긴 있는데 자주 못 봐요. 바쁘대요. 더 이상 서럽지 않아요. 예전엔 그 말하면서 울컥했는데 지금은 담담해요. 어제 동네 슈퍼에서 엄마랑 딸이 쇼핑하는 걸 봤어요. 딸이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엄마는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며느리랑 저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털어냈죠. 아니야. 그건 환상이었어. 현실은 달랐으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70살이 다 돼가는 내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김명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 거야. 저녁에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다음 주 부산 여행 갈래? 우리 3명이서. 좋지. 가자. 해운대 가서 회 먹고 온천도 가자. 완전 좋아. 예약해줘. 전화를 끊고 달력에 표시했어요. 여행 일정을요. 예전에는 달력에 아들 오는 날, 명절, 손주 생일, 그런 것만 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적혀 있어요. 여행, 친구 만남, 봉사활동, 요가 수업.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에요. 가끔 누가 물어봐요.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후회 안 돼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진작 그럴 걸 후회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녁 먹고 영숙이랑 동네 산책을 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명자야, 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준혁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연락 안 하는 게 서로한테 편한 거야.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김명자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